네, 화학원 3주차 문제풀이 강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몇 가지 물질의 화학식이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 물질이 나와 있죠. 첫 번째, 플루오리나 산소, 두 번째, 과산화수소, 세 번째, 플루오리나 수소, 네 번째, 수소와 리튬. 이렇게 네 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산화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첫 번째, 플루오리나 산소부터. 플루오리나 산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중심 원소 산소의 양옆에 플루오린이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자 구조를 할 때 산화수를 어떻게 구했냐면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이 공유 전자쌍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음성도가 큰 플루오린이 이 공유 전자쌍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하나씩 전자를 하나씩 잃었기 때문에 총 두 개를 잃어서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플러스 2, 플루오린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과산화수소 마찬가지입니다. 과산화수소도 분자 구조를 그리면 수소, 산소, 산소, 수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가 이 공유 전자쌍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전자를 하나 잃었죠. 그래서 플러스 1. 산소는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여기서도 이 공유 전자쌍을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가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소는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 산소는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두 개도 산화수를 구해보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 기억, 수소의 산화수는 모두 플러스 1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수소와 리튬에서의 수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플러스 1은 아니다. 니은, 플루오린이나 산소에서 공유 전자쌍은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친다 라고 했죠. 맞는 설명이죠. 디귿, 플루오린이나 산소와 과산화수소에서의 산소의 산화수의 차이는 여기서는 플러스 2,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산화수의 차이는 3이죠.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2번, 그림은 포도당을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합들이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공유 전자쌍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럼 가부터 보면은 여기 주위에는 수소 2.1, 2.1, 탄소 2.5, 산소 3.5, 다음에 탄소 2.5, 탄소 2.5, 다음에 수소 2.1, 산소 3.5죠. 다음에 이탄소 2.5, 이탄소 2.5, 얘 산소 3.5, 얘는 2.1이죠. 그럼 일단 탄소를 보면은 이 수소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얻었을 겁니다. 이 수소보다도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얻었겠죠. 근데 이 탄소와는 전기 음성도가 같기 때문에 주고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산소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뺏기겠죠. 그럼 총 두 개를 얻었고 하나를 뺏겼기 때문에 총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탄소도 보면은 이 탄소와는 같기 때문에 주고받지 않았고
이 탄소와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수소에게는 전자를 하나 얻었고 이 산소에게는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하나를 얻었고 하나를 잃어서 총 0의 산화수를 갖게 되겠죠. 이 탄소도 마찬가지죠. 이 산소에게는 전자를 하나 잃었고 이 수소에게는 전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 산소에게는 전자를 하나 잃었고 이 탄소에게는 주고받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를 얻고 두 개를 뺏겼기 때문에 총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다음 3번 문제. 다음은 세 가지 탄소화합물의 구조식이다. 산화수를 모두 더한 값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수소는 산화수가 2.1, 탄소는 2.5죠. 다음에 산소는 3.5, 다음에 수소는 2.1, 탄소는 2.5, 수소 2.1, 다음에 염소는 3.0, 다음에 탄소는 2.5 라고 했을 때 기역 탄소 같은 경우에는 사방의 수소로부터 전자를 하나씩 얻어서 총 4개의 전자를 얻었죠. 그래서 산화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양옆에 있는 수소로부터 하나씩 전자를 얻었고 산소에게는 2개의 전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2개를 얻었고 2개를 뺏겨서 0의 산화수를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의 수소로부터 전자를 하나씩 얻었기 때문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리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의 염소에게 전자를 하나씩 뺏겼기 때문에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4개를 다 더한 값은 정답 1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4번 문제.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이때 메테인,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죠. 산소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산화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철광석과 코크스를 용광로에 함께 넣고 가열하면은 철광석의 주성분인 산화철은 철이 되었기 때문에 산소를 잃어버린 거라서 환원이 됩니다.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죠. 환원이 되어서 포도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밑줄 친 물질이 환원이 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이 탄소는 뭐가 되었냐면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산화구리는 반응을 해서 구리가 되었습니다. 산소를 잃었죠. 따라서 환원되었구나. 마그네슘은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었죠. 따라서 산화되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은 니은만 2번이 정답입니다. 6번. 그림은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일부와 철이 산화될 때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철이 3개의 산소와 만나서 철광석이 될 거고, 다시 철광석과 일산화탄소를 넣고 가열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산소가 일산화탄소로 가면서 3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는 이산화탄소가 맞죠. 가에서는 산화철이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산소를 잃고 처리되었기 때문에 환원이 된 게 맞겠죠. 나에서는 철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철이 되었기 때문에 철이 산화가 된 거고 산소는 환원이 된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7번. 다음은 나트륨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일단 나트륨 금속과 산소, 기체, 비금속인 산소가 만나서 산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만들었다. 이 물질은 이온 결합이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트륨 양이온, 산소 음이온이 되겠죠. 나트륨 금속에서 양이온이 되기 위해선 전자를 하나 잃었다. 전자를 잃었다. 산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금속과 염소 비금속의 결합,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이죠. 마찬가지로 나트륨은 양이온, 염소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어서 산화가 되었다. 가에서는 나트륨이 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산소는 환원이 되는 거죠. 나에서 나트륨 원자 1개가 염소 원자 1개로 이동을 시킨 전자의 개수는 둘 다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1개가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틀렸죠. 가와 나에서 나트륨 모두 산화된다. 모두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그림 가는 붉은색의 구리 조각을 거풀꽃에 넣어서 가열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검게 변한 부분을 속풀꽃에 넣어서 가열을 한 것이다. 화학 반응식을 쓰자면 가에서는 두 개의 구리가 산소 기체와 만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와 만나서, 왜냐하면 거풀꽃은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검은색이죠. 그럼 가에서 검게 변한 이 산화구리와 속불꽃에서는 산소가 적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되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일산화탄소가 많을 겁니다. 그 일산화탄소에게 산소를 하나 건네주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다시 붉은색인 구리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기억. 가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구리는 산소를 얻었죠. 따라서 산화되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나에서 검은색으로 변한 부분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다시 구리가 되었기 때문에 산화구리 검은색에서 구리가 되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겉불꽃보다 속불꽃에 산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속불꽃에는 산소가 더 적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9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구리가루를 공기 중에 가열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을 쓰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넣고 가열을 하면 여기 산화구리에 있던 산소가 탄소에게 옮겨가면서 다시 구리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어서 석회수를 뿌옇게 만들겠죠. 그래서 기억.
가에서는 구리는 전자를 잃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원자 상태. 근데 여기에서는 이가 양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2개 잃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 나에서 탄소는 산화 구리로부터 전자를 얻었죠. 산소를 얻었죠. 산소가 이동했다. 그래서 맞는 설명. 가에서 구리와 반응하는 기체는 산소 기체. 나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기체. 같지 않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10번. 그림은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판을 넣었을 때 질산은과 구리 둘 중에서 반응성이 큰 것은 구리입니다. 그래서 산화는 구리가 은보다 더 산화되기 쉽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리 양이온이 되고 2개의 전자를 버립니다. 근데 은은 하나의 전자만 있으면은 금속이 되거든요. 근데 구리가 버린 게 2개의 전자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전자를 다 받기 위해서 2개의 은이온이 2개의 전자를 받고 2개의 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용액에 들어있던 2개의 은이온이 없어지고 하나의 구리 이온이 생기겠죠. 2개씩 빠지고 하나씩 생긴다. 즉,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양이온은 계속 하나씩 줄어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구리는 산화된다.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되는 거 맞고요. 은이온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되는 거 맞고, 질산이온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변하지 않겠죠. 수용액 속의 은이온은 점점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용액이 푸른색으로 바뀌거든요. 푸른색. 그 이유는 구리 양이온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11번. 그림은 철판에 유성펜으로 하트 모양을 그린 다음에 철을 황산 구리 용액에 담가 두었다. 마찬가지로 산화되는 정도가 철이 구리보다 큽니다. 따라서 철이 양이온이 되고 싶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성펜이 칠하지 않은 철판 표면에 구리가 석출되었다. 따라서 여기 유성펜이 칠하지 않은 철판에 있는 철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될 거다. 이 전자를 누가 받을 거냐면 용액에 들어있던 구리 양이온이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철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되었고 구리는 환원이 되었다.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판의 질량은 점점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원자량은 구리가 크죠. 구리가 크기 때문에 구리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철이 나가고 무거운 구리가 붙었기 때문에 철판의 질량은 점점 증가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 하나가 나갈 때 구리 이온 하나가 구리가 될 때
철 양이온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지.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나온다.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나온다. 즉 이온수는 변하지 않겠죠? 일정.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을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질산은수용에 구리를 넣었다. 마찬가지로 구리가 은보다 반응이 더 좋다.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질산구리속에 마그네슘을 넣었다. 당연히 마그네슘이 더 반응성이 좋다. 더 이온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넣었다. 얘 반응을 한번 써보면 가. 구리 원자가 구리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2개 잃습니다. 은 양이온이 전자를 하나 얻고 은 원자가 될 건데 구리가 버린 건 2개. 그 2개를 다 받기 위해서 은 이온 2개, 2개의 전자, 은 금속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2개의 은 이온이 사라질 때 구리 양이온 하나가 얻어지니까 점점 양이온 개수는 줄어들겠죠. 나에서는 마그네슘 금속에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양이온이 될 겁니다. 두 개의 전자를 잃고 그 다음에 들어있던 구리 양이온이 이 전자를 얻고 뭐가 되냐면 구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빠지니까 양이온 개수는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기를 읽어보면 가에서 수용액의 총 이온수는 감소한다. 양이온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 이온수 당연히 줄어들겠죠. 나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전자는 마그네슘에서 구리로 이동을 하는 거죠. 나에서 수용액의 총 이온수는 변하지 않는다. 양이온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음이온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양이온 개수는 반응이 일어났더라도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총 이온수도 변하지 않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그림은 A 플러스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었을 때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금속 양이온만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때 여기에는 지금 금속 양이온 A가 8개가 있죠. 근데 금속 B를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지금 남아있는 A 플러스는 몇 개냐면 2개죠. 6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A 플러스는 전자를 몇 개 얻어야지 금속이 되냐면 1개를 얻으면 금속이 되는데 총 6개의 A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몇 개의 전자가 필요했냐면 6개의 전자가 필요했겠죠. 그 6개의 전자를 누가 줬냐면 B라는 애가 줬겠죠. 근데 B라는 애는 3개니까 B라는 애는 2개니까 하나당 3개씩 전자를 잃은 거죠. 하나당 3개씩 전자를 잃은 거죠. 그래서 B의 전하량은 3 플러스가 될 겁니다. 3개의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B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다. 맞고요. 석출된 고체는 A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어 생긴 거 맞고요.
다음에 B가 양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산화되기가 쉬운 거다.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14번. 황산 구리 수용액에 금속 A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단 A 금속을 넣었을 때 A는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고 들어있던 구리 양이온이 전자를 받고 구리 금속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양이온이 되고 싶은 거는 누구냐면은 A가 좀 더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A는 산화되려고 하고 구리는 환원되려고 하겠죠. 그러면 A는 구리를 환원시켰기 때문에 환원제로 쓰인 거죠. 구리 같은 경우에는 A를 산화시켰기 때문에 산화제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A는 환원제이다. 맞고, 여기서 원자량이 구리가 더 무겁다라고 했죠. 구리가 더 무겁다라고 했는데 무거운 애가 점점 수용액에서는 없어지고 비교적 가벼운 애가 수용액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밀도는 감소하겠죠. 가벼운 애가 점점 나오니까, 무거운 애가 사라지고 가벼운 애가 나오니까 수용액의 밀도는 감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구리를 넣으면 어차피 얘가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데 이미 양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겠죠. 15번입니다. 그림은 아연판을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은 수소이온인데 아연판을 넣게 되면 아연이 좀 더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아연이 수소보다. 따라서 아연은 아연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2개 잃겠죠. 이 전자를 누구한테 주냐면 수소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수소 기체가 생겨서 날아가 버릴 거다. 아연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되는 거 맞고요. 수소이온은 화원되는 거 맞죠.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아연판은 점점 계속 구멍이 뚫리면서 질량 감소할 거고요. 염화이온의 수는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고, 수용액의 양이온 수는 점점 수소이온 2개가 사라지고 아연이온 하나가 나오니까 점점 감소하겠죠. 정답 5번입니다. 16번. 묽은 염산에 금속 M을 넣었을 때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금속 M이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이 수소이온에게 전자를 줍니다. 그럼 이 수소들은 결합을 하면서 수소기체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 싶은 애는 M이다. 수소보다. 그래서 M은 산화가 되고 수소는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M은 환원제로 쓰이고 수소는 산화제로 쓰이겠죠. 그래서 M은 환원제로 작용을 했다. H는 산소 수소는 M보다 환원되기 쉬운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양이온의 수는 이 2개, 수소이온 2개가 사라지고 M 금속 양이온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겠죠. 정답 니은 디귿 4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일단 B 양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금속 A를 넣었더니 금속이 속출되었다. A가 더 양이온이 되고 싶은 애죠. 그래서 A가 더 양이온이 되고 싶다. C 양이온이 들어있는 곳에 B를 넣었더니 밀도가 변했다. 밀도가 변했다라는 것은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반응성이 좋구나. B가 더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수소 양이온이 들어있는 곳에 금속 C를 넣었더니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 이 금속 C가 수소 양이온에게 전자를 주면서 얘가 양이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반응성이 클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8번입니다. 철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세운 가설이다. 공기 중에 산소가 철의 부식을 촉진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촉진시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일단 산소의 유무, 산소의 양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일단 얘는 소금이 들어갔고 얘는 여기는 물이 없죠. 그래서 일단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소금 유무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물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물의 유무, 물이 철을 부식을 촉진시킨다라는 실험을 할 때 사용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 리을을 이용해야 되는데, 끓여서 식힌 물은 기체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는 잘 못 녹아요. 뜨거운 물은 잘 못 녹아. 그렇기 때문에 끓였다면은 원래 녹아있던 산소가 다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기름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산소들도 다시 물속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 물, 여기는 산소가 없는 물이 되기 때문에 산소의 유무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겠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9번. 철의 부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실험입니다. 얘는 물을 넣은 거고 여기는 건조제, 물이 없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끓인 물, 식용유, 아까 했던 산소가 없는 물입니다. 여기는 소금이 들어간 물이죠. 그래서 기억, 산소의 양은 다에 끓인 물에서가 더 적다. 니은, 가와 나를 비교하면 철의 부식에 물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와 나를 비교하면 물이 있고 없고니까 물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라의 못이 가의 못보다 녹의 양이 많은 이유는 여기는 소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자가 더 빨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 부식이 많이 된 거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세 가지 화학 변화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산화원원 반응의 예. 철이 녹슬었다. 산화원원 반응 맞고요. 메테인이 연소했다. 산소의 이동. 산화원원 반응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과 산소가 되었다. 산화원원 반응 맞죠? 그래서 셋 다 가나다. 셋 다 맞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됩니다. 3주차 문제풀이 강의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